이제 녹화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사실 스케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좀, 그, 음, 말을 좀 많이 했죠. 어, 자, 요 스케치가 사실은 제가 선택했던 게 굉장히 구도가 간단한 거고, 또 단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단색을 칠하는 거를 좀 색감 칠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소재를 선택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 잡는 거 좀 틀려도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요 수평 긋는 거, 요거하고 조금 원근감 나오는 거, 그 정도만 좀 신경 쓰면 여기서는 뭐 스케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채색도 이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걸 이제 칠하면은 뭐 거의 뭐 10분, 20분? 그 안에 다 요 나무 같은 건 금방 칠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칠하는 거에서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무, 좀 시선을 끄는 위치에 있는 나무들을 채색할 때 물 조절하고 물감을 어떻게 섞어서 색감을 내는지, 이 풀의 색감을 내는지,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똑같은 색깔인데, 이게 똑같은 색깔인데, 내가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해야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 채색이니까. 연필이나 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려만 놔도 형태감 때문에 멀어 보이고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채색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같은 색을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면은 이게 떠버려요. 멀어지지가 않고, 가까이 있는 애랑 멀리 있는 애랑 그냥 같이 평면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형태 때문에 조금 멀어지는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채를 하는 거에서 멀리 있는 그 원경,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근경, 그 다음에 그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중간 지점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그 중경,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은 색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걸 조금 배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채색을 하는데 같은 색을 어떻게 쓸 건지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채색을 하면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예, 설명을 좀 더 할까? 어, 공기원근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기원근법. 들어보신 분? 놀라워라. 안 들어보셨어요? 공기원근법. 공기원근법. 안 들어봤어요? 뭐 있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공기원근법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이걸 바라보는 이 장소까지의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공기가 작겠죠. 적게 있겠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그 위치하고 내 위치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 거리가 멀수록 그 공기층은 점점 중첩이 돼요. 근데 공기층이 중첩될수록 멀어질수록 거의 이제 노란색이라도 멀리 있는 애는 옆에 있는 노란색하고 달라요. 그게 공기원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칠하면 돼. 어느 색으로? 색이 연해지기도 하고 약간 무채색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색깔에 무엇을 섞어야 될지가 이제 정해지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색깔에 물을 많이 타서 멀리 보내는 거, 색깔을 멀리 있는 물체처럼 보내는 거. 또 하나는 색깔을 연하게 하되 거기다가 무채색, 그러니까 뭐 노란 색깔 계열이면 파란 색깔 계열을 약간 섞어서 반대 보색을 약간 섞어서 색깔의 채도를 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멀리 있게 보이는 것을 공기원근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런 부분에 한 중간 지점이니까 알아서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는 공용법 적용이 안 되니까 원색을 주로 쓰는 거고, 맑은 색, 투명한 색, 원색을 주로 쓰는 거고, 멀리 있는 애, 실제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봐도 이 앞에 있는 컬러하고 뒤에 있는 컬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상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책을 때 되게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시사에서는 그 동물을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물론 동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용을 하긴 하지만 풍경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굉장히 짧은 광활한 자연의 그 시선이 끝까지 가는 지평선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게 풍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의 채색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일부러 좀 멀어지는 요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채색 연습을 할 때는 뭐 채색이 뭐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색을 어떻게 섞는지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와 저 멀어지는 것을 어떻게 차이를 둬가지고 멀리 보이게 할 건지를 좀 주안을 두고 이렇게 연습하는 기분으로 채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망치는 건 없어요. 망쳐야지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실수하는 것도 없고 실패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떡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연필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칸으로 나눠볼게요. 여기는 등경, 여기는 원경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등경의 나무를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색이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 네, 비슷하게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습, 연습이니까 이제 일단 밑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응? 아, 무채색. 아, 무채색은 컬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컬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원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 색깔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 아니면 색? 이렇게 여기에 있는 컬러 있잖아요. 요 블랙 화이트 빼고 지금 블랙 화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요게 블랙인가? 블랙 화이트 빼고 블랙 화이트는 우리가 엄밀하게 치고 들어가면 컬러라고 취급을 안 해요. 블랙 화이트는. 그냥 컬러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색깔들 있죠. 요걸 다 컬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은 이런 컬러가 빠진 색을 얘기를 하는 컬러가 없는. 그러니까 그림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 하얀색하고 까만색이 섞이면 회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예. 이게 색깔이 무채 이게 색이란 말도 사실은 안 맞는 거지. 근데 무채만 하면 우리 먹는 거 생각나니까 색을 붙인 거예요. 예, 멀어지는 거 이렇게 멀리 있는 산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스케치는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되면 펜으로 해도 돼. 연습도 하고
공기가 분출돼서 밀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가 꽉 차 있는 밀도 때문에 하나씩 이제 다른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뭐 예.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일단 여기다 좀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보통 피하는 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쓰는 좀 번지는 그런 기법으로 한번 시를 할게요. 네? 풀어주세요. 자, 일단 물을 여기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컬러를 보니까 어 일단 요 색을 좀 여기다 노란색을 약간 섞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주황색 살짝만 섞을게요. 그리고 해주고 꺼냈어요. 요 나무 앞에 있는 거 한번 칠해볼게요. 물칠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물칠을 할 때 다 칠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얀 부분을 좀 남겨놓고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칠을 다 여기를 내가 물칠을 다 해요. 여기다가 하는데 하얀 부분을 남겨놓는 거는 이렇게 코 같은 구멍을 살짝 살짝 남겨놓고 칠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붓을 한번 빨았긴 한데 음, 이렇게 칠했어요. 자, 그리고
색을. 그리고 요 색이 마르기 전에 여기도 지금 물칠이 돼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 부분이잖아요. 그림자 부분에 이렇게 번진 데를 이제 지금 그림자 색을 칠할 건데 그림자 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 색하고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게요. 여기는 또 연습하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요 색깔 보세요. 똑같은 그 위치기 때문에 서서 잘 보세요. 요 색깔, 그 다음에 요 색깔, 그 다음에 녹색 진한 거 요 세 가지 섞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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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세 개 섞었어요.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요 그림자 색깔 칠한 거예요. 그리고 요 일단 처음이니까 여기다 좀 해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이거 여기 근데 여기 완전한 이 너희 힘이 있잖아요. 충분히 해야 이게 문제는 그냥 지금 한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잘 안 되죠? 예. 안 되면 안 돼. 당연히 처음에 안 되지. 이건 한 거지.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요번엔 좀 작은 붓으로 한번 해볼게요. 작은 붓으로. 음, 요번엔 요 밑에 부분 할게요. 여기는 요번에 할 때는 요 경계선 있죠? 여기가 안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에는 물칠하지 마세요. 경계선 물칠하지 마세요.
그냥 물칠을 칠을 하더라도 요 경계선이 저기 안 닿게 요렇게 요렇게만 칠하세요, 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요 녹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칠하세요. 하고 칠, 녹색 한 번 더 섞을게요. 그렇지? 그림자색. 어느 거 이거요?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 하고 앞전에 요거 섞었던 거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요 앞전에 섞었던 거 해서 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칠한데 약간만 좀 다듬어 줄게요, 이걸로. 좀 덜 말랐으니까. 그리고 진한 색을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섞으면 돼요. 녹색은, 아니, 그 갈색은 밑에 있는 거 섞어도 상관없어요. 진한 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자 속에도 더 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마른 상태에서 조금 해줄 거예요, 여기. 그림자 속에 진한 부분들. 안 마른 상태에서. 이러고 그리면 조금 어색한데, 안 마른 상태에서 그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묘사들이. 하얀색 톡 찍어준 거는 포인트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식 만들 때, 이렇게 막, 녹색만 들어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빨간 고추 한번 이렇게 포인트로 탁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딱 넣어주면 돼요, 빨간색은. 이게, 보세요. 보색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뭘? 근데 안 돼? 그냥 있었대. 요거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원경 연습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시면서 보시면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얀 거. 그죠? 근데 물 칠할 때는 물이 투명한데 하얀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내가 칠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 남겨져 있는지. 자, 남긴 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 요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하얀 게 나타난 거. 이게 물이 번질 때도 이게 효과가 커요. 물이 안 쨘진 요렇게 점 같은 요런 부위 때문에 번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휘몰아쳐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내가 나무 덩어리 하나 따로 그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경계선을 내가 요거 안 닿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주 얇게 하얀 요 하이라이트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대부분 사물에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물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라인 있죠.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기법으로. 그래서 그런데 위에 칠하고 나서 밑에 칠할 때는 요 경계선을 딱 따가지고 안 칠해지게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하얀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남겨놓고 물을 칠해놓고 번지게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 하이라이트가 여기처럼 이렇게 형태들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칠할 때 여기 칠할 때 있잖아요. 여기 칠할 때는 그냥 해 되는데 여기 칠할 때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요 라인 요 라인의 요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을 신경 쓰면서 요 위에 거를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요 형태가 나와요. 근데 생각 없이 여기 칠할 때 여기처럼 그냥 쑥쑥쑥 칠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하이라이트 남겨놓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재미없게 그냥 쑥 지나가는 형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칠할 때 요런 형태를 그려줘야 돼. 그림자로 이걸 그려주는 거야. 요, 요 하얀 부분으로 이걸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 채색을 하면서 요 레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예, 그게 포인트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물체를 그릴 때 물체를 막 색을 칠해서 그리는 게 아니야. 물체는 그냥 놔두고 그 물체 바깥을 그 형태로 막 그리는 거야. 그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뒷 배경으로. 뒷 배경을 칠할 때 이미 이 형태가 이미 나오는 거야. 그림이 거의 나오는 거야. 뒷 배경을 칠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물체들 형태 잡을 때는. 뭐 멀리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요 아닌 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하세요. 안 봐도 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7시 반인데. 써보세요. 잠깐 5분간 휴식. 어, 이제나 되네. 아, 누가 껐어?
까지 내가 지금 다 칠해준 거는 이게 번지는 효과 때문에 칠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안 그리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빨리 하는 이유가 이게 마르기 전에 해야 되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금방 말라버리네. 빨리 하는 건 양해를 구합니다. 마르기 전에 어디서 친한 거 넣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르기 전에 해야 돼서 제가 진한 색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요 색하고 요 색에서 붓을 큰 붓을 쓰든 작은 붓을 쓰든 붓으로만 하세요. 진한 색 만들 땐 붓으로만 해서 포인트를 좀 찍어주세요. 음, 중간중간 적당하게 진해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림자하고 요 나무 그림자하고 요게 이렇게 좀 밑에가 하나가 되는 게 보기가 좋거든요. 나무 그림자 하나, 나무를 더 넣을게요. 예? 예, 호전하면 넣어도 돼요.
항상 이렇게 상자리 이런 데는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방울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표가 안 나도 물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물방울이 탁 번지면서 되게 굉장히 수차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맑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내가 빨간색 약간 포인트 찍어준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고 하얀색을 이렇게 살짝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원색을 수분이니까 좀 포인트로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조금만. 이런 색깔들이 감칠맛나게 앞서거든요. 어두운 부분도 살짝 넣어줄게요. 지금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하얀 부분 막 남겨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칠할 거예요. 지금은 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색을 칠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더 칠하고 싶은 데가 없어져요. 포인트로 요 색깔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색깔을 살짝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빼준다든지 컬러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여백들은 이렇게 조금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할 때 이제 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 이런 데다가 다른 색을 살짝 넣어주면 감칠맛도 나고 어, 또 컬러가 훨씬 더 이렇게 특이해 보이거든요. 수차에서는. 물방울도 떨어뜨려 줬어요, 이렇게?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원경을 멀리 있는 것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멀리 있는 거. 팔레트는 그대로 쓸게요, 요거. 그대로 쓰고. 자, 지금 여기 풍경에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그렸냐면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여기. 요 앞에까지 딱 반을 그렸어요, 반. 딱 반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그림자만 조금만 하고, 이제 요 원경인데, 요게 이제 중경이 되겠죠. 여기가 중경. 그 다음에 요 멀리 있는 게 이제 원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하늘을 칠하고 여기 밑에까지 다 칠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우선 작은 붓으로 할게요. 작은 부위니까 작은 붓으로 하고, 어, 이 중경은 지금 안 칠하고 원경을 먼저 칠할 거예요. 제일 멀리 있는 거. 자, 일단 팔레트를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받아놓고 작은 붓으로 이제 여기도 물칠을 할게요. 멀리 있는 건 물칠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얀 부분 좀 남겨놓는다 생각하시고 안 남겨도 상관없어요. 음.
쭉 칠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하게 지금 저기 그 농도 조절한 거예요, 연하게. 노란색 기운도 살짝 뺐고 멀리 있는 거라서. 그래도 노란색은 빼되 갈색을 약간 넣어줄게요, 대신에. 넣어주고. 자, 이제 어두운 부분. 어때요, 어두운 부분? 앞부분은 제가 약간 보라색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앞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라색인가? 이게 보라색. 여기서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보라색을 살짝 넣어줬어요. 진짜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요 효과는 잘 살리면 괜찮고요.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은 좀 진한 부분을 약간 찍어줄게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 했는데도 약간 이렇게 주고, 보라색이 약간 조금 진해서 물기를 살짝 빼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좀만 진하게, 그리고 모든 게 통합해서, 중간톤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색은 이렇게 번지게 안 하고 바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안 칠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씩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시작해서 너무 색깔이 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데도 약간 노랗게 넣어줄게요.
멀리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림자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냥 위에 있는 색깔들 그냥 편하게 섞어도 돼요. 여기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살려줄 거예요. 지금 말랐으니까. 이만 톤을 또 넣어주는 거죠. 살짝 넣어줬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중경부터 중경, 원경까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렸어요. 제일 멀리 있는데 제가 보라색을 살짝 넣어준 거는 좀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의 그림자 색깔들은 살짝 보라색이 들어가주면 시선이 탁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요 색깔만 가지고 같은 색깔 계열이 끝까지 가버리면 좀 답답한데 색깔 변화를 살짝 한번 줌으로써 공간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살짝 다른 색을 넣어주는 거고 어, 요렇게 하면 1차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이파리 묘사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묘사를 하면 되는데 뭐 일단 칠색에서 기본적인 영역은 한 요 정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또 완성이라는 영역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이제 좀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